세조실록 30억원 세조 11년 4월 13일 기축 세번째 기사 1465년 명성화 1년 윤자 오늘 의정부 우참찬으로 김지를 병조 판스로 강희명을 이조 찬판으로 홍응을 형조 판스로 성임을 인수분 윤으로 이계전을 형조 찬판으로 윤찬을 공조 찬판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30억원 세조 11년 4월 13일 개축 네번째 기사 평안도 도질제사 양정이 만포절제사 홍기해의 첩정에 의가하여 치계하기를 본국의 여자 이름이 약금이라는 자가 야인지방으로부터 와서 말하기를 나는 본시 수천 남면 초학리 사람인데 부모가 모두 돌아갔습니다. 신사년 2월에 의주 관노 수거에게 시집갔는데 본월 4일에 조몰정에서 나물 캐다가 올량합자 음파에게 사로잡혀 종이 되어 사환 노릇을 오는 하다가 금년 3월 13일에 밤을 타서 도망하여 왔습니다 하니 청컨대 약금을 강계에 머물러 두게 하였다가 본지 아비를 사다주고 완치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0억원 세조 11년 4월 14일 경인 첫번째 기사 햇누리하다. 세조실록 30억원 세조 11년 4월 14일 경인 두번째 기사 상당부원군 한명회 조하의정 고치관 조하찬성 박원영 조하보성기 윤필상 등에게 명하여 봉석주가 고발한 김처희 최윤 등이 난역을 모의한 일을 국문하게 하니 한결같이 글로 싸르기를 봉석주가 실로 난을 도모한 때에 참여하였는데도 자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므로 드디어 항쇠를 메어 오게 가두었다. 세조실록 30억원 세조 11년 4월 14일 경인 세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니 충문부에서 풍정을 오리었는데 세자가 술을 오리고 시연관도 차례로 술을 오리었다. 올량합, 유상, 동합 등 7인과 외인, 연쇄, 모 등 2인이 입시하니 어탁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30억원 세조 11년 4월 14일 경인 네번째 기사 승정원에 명하여 평안도 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영변에 머물러둔 사로잡혀 갔던 중국인 칭박우를 영마를 갈마들여 올려보내라 하였다. 세조실록 30억원 세조 11년 4월 15일 신묘 첫번째 기사 최윤은 목천에서 김처희 김철에는 홍천에서 잡아왔다. 임금이 비현합에 나아가 친히 최윤 김처이를 국문하고 봉석주로 하여금 면지를 하였다가 명하여 도로 가두게 하였다. 제주와 대간으로 하여금 잡치하여 아뢰게 하고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김처이, 최윤, 봉석주 등이 난을 도모하였을 때 혹 함께 모의한 자나 혹은 참여하여 들은 자나 혹은 전하여 들은 자로서 모두 먼저 자수하면 그 죄를 면하게 하겠지만 만약 추문으로 인하여 나타나면 법에 용서할 수 없다. 많이 죽이는 것은 나의 본뜻이 아니다. 용서하여 자신의 길을 열게 할 것이니 방을 베풀어 알게 하라 하였다. 잡치는 중한 주인을 신문할 때 대간과 관계 기관이 합동하여 신문하던 일이다. 세조실록 30억원 세조 11년 4월 17일 개상 첫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김처이, 최윤, 김철의, 김처정의 아들은 모두 가두고 그 성정이 안 된 자는 보수하게 하라 하였다. 성정은 16세가 된 남자를 말한다. 세조실록 30억원 세조 11년 4월 17일 개사 두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별시위 박철양, 김치, 박의생 등이 말하기를 한성소윤 이영의 딸이 원각사에 관광 갔다 하다가 내금이 이경송과 간통하였다 하고 이경송도 또한 스스로 이영의 딸과 동정하였다고 말하였으니 그를 추국하여 아뢰라 하였다. 그가가 원각사에 거둥하였을 때 문무백관과 3군의 군사가 모두 수비하니 도성하니 사녀가 구경하게 분주하여 절 앞의 긴 행랑은 모두가 구경꾼들의 점령된 바가 되었다. 모든 계집종은 호화로운 옷을 입고 자랑하는데 한 사족집의 활짝 열려 놓은 문 서쪽 위의 긴 행랑 제7간은 백관과 군사가 떼지어
모인 곳이었는데 어떤 계집이 있어 나이는 15, 16세에 아름답고 고왔다. 혹은 얼굴을 드내고 혹은 손을 지게문 밖에 들이웠는데 이같이 하기를 3주야를 하니 사람마다 본 자는 그가 잉첩인가 의심하였으며 모두 눈에 거슬렸다. 혹 희롱하는 자가 있어 그 여종에게 물으니 곧 이영의 딸이며 박가 집에 시집간 자이었다. 모임이 끝나자 도성 안에는 내금이 이경손이 행랑 아래서 유숙하며 사인의 아내와 간통하였다고 시끄럽게 전파되었으니 곧 이 여자를 가리킴이었다. 노사시는 곧 이 여자의 친족이라 행실이 추잡하다는 소문이 들리는 것을 실하여 이내 아래기를 원각사를 관광할 때에 이영의 딸은 고 의정 이사철의 어미와 3일을 같이 거쳐 하였으니 진실로 의심할 만한 것이 없는데 박철양 등이 무언하여 이경손이 이영의 딸과 통정하였다 하고 이경성도 또한 이영의 딸과 간통하였다고 스스로 말하여 의관을 오욕하였으니 청컨대 공문하게 하소서 하였던 까닭으로 이런 명이 있었다. 노사신이 청하기를 승정원에서 헛된 말로 말을 만들어 전지를 기재하였습니다 하니 승정원에서 의논하기를 전지는 왕의 말씀이니 어찌 편백되게 헛된 말을 만들어 여러 법사에 내리겠습니까 하였다. 헌부에서 이를 국문하니 박의생 등의 언단이 한결같이 아니하자 이를 장신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박의생이 비록 이경순과 이 여자가 간통하였다고 말하였으나 유로일에 간통을 가리킨 자는 논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비록 말을 만든 죄가 있더라도 또한 사전에 있었으니 추론함은 옳지 못하다 하였다. 헌부에서 다시 일이 강상에 관계된다 하여 굳이 국문하기를 청하였으나 정원에서 다시 임금의 뜻을 가지고 유시하여 저지시켰다. 세조 7월 35군 세조 11년 4월 19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조하승지 김수령을 불러 봉석주 등을 추살하는 교서를 초하게 하고 이어서 김수령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삼공신을 죽이니 마음이 편하겠느냐 하니 김수령이 대답하기를 그는 공신이 아니고 바로 적신입니다. 승상께서 적은 수고로움도 끼치지 아니하였는데도 후인신의 바늘에 참여하게 하였으면 마땅히 보효할 것을 생각하여 하거늘 폐역하기를 이같이 하였으니 반드시 주살해야 할 적신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가 나를 편안하게 위로하려고 하는가 하니 김수령이 말하기를 왕법에 그러한 것이 응당한 것이지 신이 어찌 용심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김철에는 형과 함께 모의하지 않았으니 면죄함이 마땅하다 하니 김수령이 말하기를 김철에는 관직을 제비한 것을 살해하지 않았으니 어찌 불경하였으며 하물며 재주와 지혜가 그 형보다 원대하게 지나치고 교렵하는 데 참여하여 왕래하며 조회하지 않았으니 그 정상은 죽일만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의 말이 비록 옳으나 나는 반드시 용서하겠다 하고 드디어 하교하기를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서 위도 없고 법도 없었다. 지나간 예전이나 오는 지금이나 불충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무장의 주벌이 춘추에 삼가 기록되어 있고 부도함을 형벌하는 것이 한법에 밝게 기록되어 있는 까닭이다. 봉석주는 흉적으로 간사하고 사나우며 완악하고 우둔하여 부끄러움이 없었다. 도철하고 부극하여 좋지 못한 소문이 들리고 여러 번 빈출을 당하자 앙앙하게 분한을 품어 오랫동안 성상을 원망하는 뜻을 쌓았고 김처의 최유는 또다시 자주 나의 꾸지람을 당하자 마음으로 원망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사민이 서로 원한을 맺어서 대접을 받는 것이 여러 훈신에게 비할 바가 못되고 조정에 같이 하는 자가 없으니 분하고 독한 성미를 함부로 부려서 아울러 요을 만들고 불괴한 일을 몰래 모의한 것이 개미년에서부터 이제 3년이 이른 지금의 악이 넘치고 화가 여물어 하늘로부터 진멸하려 하니 봉석주는 개교가 궁하고 형세가 급박하여 일이 발각될 것을 헤아려 알고 김처의 최윤이 모반한 정상을 고발하고 그 자신이 모의한 것은 다 숨기고 자수하지 않고서 간사한 말과 숨기는 말로 반복하여 모함하였다.
내가 삼적신을 생각하니 모두 일찍이 견마지로가 있어 함께 대려에 참여하였던 자들인데 나의 은혜와 사랑을 배반하고 종사를 위태롭게 하려고 도모하였으니 부도의 극함은 차마 말할 수 없는 바이다. 마땅히 사시의 죽임을 당하고 포악함이 하늘을 뒤덮는 악한 인 까닭으로 장차 봉석주 김처의 죄유는 능지 처사하려 한다. 흉도의 우두머리가 이미 죽었으니 협종한 것들을 어찌 다스리겠는가. 그 혹 일찍이 이 적신들과 더불어 거나 혹 함께 어렵하였거나 혹 함께 쏘고 마신 일이 있는 자들이라도 또한 모두 협종한 무리이므로 한결같이 서로 관계하지 않을 것이니 각각 스스로 안심하고 나의 지극한 회포를 몸받게 하라. 천인이 묵묵히 도와서 악한 무리는 반드시 섬멸할 것이며 종사는 만세토록 무강할 것이니 오직 중에 보고하여 다 들어 알게 하라 하였다. 이때 김철회가 형틀에 매여 도성문 밖에 나가 참을 당하려는데 임금이 급히 선정관 경정을 보내어 달려가서 중지하게 하니 김철회는 형을 당하려다가 겨우 면하였다. 김철에는 김처이와 본시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여 그 모의에 참여하지 않은 까닭으로 사면되었다. 드디어 의금부에 전교하기를 김철에는 제주 간노의 소속식구고 최윤은 형인 관자 최석과 봉석주의 아들인 맹인 봉계동은 아울러 연주하지 말라 하였다. 김처이, 봉석주, 최윤은 모두 무인이며 정난에 참여하여 모두 공신에 봉하여졌고 김철에는 문과 출신으로 자모 서사를 깨달아 시짓기를 좋아했으며 또 활도 잘 쏘았다. 봉석주는 눈으로 그를 알지 못하고 성품이 탐묵하고 괴율하며 공신님을 믿고 횡포를 자행하며 오로지 재물을 경영하기에만 힘쓰고 염치를 알지 못하였다. 각박하게 종을 부리고 재물을 약탈하여 취하면서도 그리낌이 없었다. 바야흐로 봄에 침을 마을 사람들에게 흩어주며 말하기를 침 한 개를 받은 자는 닭 한 마리로 갚아라 하고 가을이 되면 친히 다니면서 상환을 독촉하여 매질이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고 달그로 곡식을 받고 한 해에 1,000석을 얻었다. 또 술과 안주를 가져 동서 활인원의 오작인을 먹이고 죽은 사람의 의복을 얻어다 터지거나 찢어진 것을 완전하게 수리하여 곡식과 무역하였다. 적석현에 일찍이 표류한 제목 수십 조를 얻었는데 봉수주가 몰래 사람을 보내 그 나무 끝에 못을 박아놓고 얼마 있다가 고하기를 이것은 모두 내 제목이다 하였으므로 이를 일난하니 말하기를 나의 제목은 모두 그 끝에 못질을 하였다 정명하였더니 과연 그러함을 모아침내 이를 주었다. 또 일찍이 전라도 차치사가 되었서는 매달 선졸에게 명주를 사람마다 한 필씩 받았고 선조를 해중에 내보내어 목면을 심게 하고는 모두 그 집으로 실어 보내었다. 무릇 이익을 꾀하여 모람되게 얻은 것이 이런 유인이 이로써 일국의 갑부가 되었다. 또 성품이 인색하여 한 가지 물건도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았고 음식은 그 한 그릇에 불과하였으며 처자에게도 또한 쌀을 헤아려 주더니 장차 형에 임하여서는 오히려 사람들과 개교하여 가제가 다른 사람의 소용이 될 것을 두려워하였다. 사면을 모두 저자에 호소하니 길 가는 사람들이 봉석주의 머리를 마구 때렸다. 아까 안 한댔는데. 교력은 무기를 겨루는 것이다. 무장의 주벌은 임금이 시해할 생각조차 가져서는 안 되는데 가지면 곧 주벌한다는 뜻이다. 도철은 재물을 탐합니다. 부극은 조세를 과하게 거둬들여 백성을 해치는 일이다. 빈출은 배척이고 요얼은 재앙의 징조이다. 오작이는 지방 관아에 속하여 수령이 시체를 임금할 때에 시체를 주워 맞추는 일을 하던 하인 오작을 말한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4월 19일 을미 두번째 기사 선정관 경정이 강도질환 중 일산 해문 항료를 잡아온 유명한 의금부에 가도 공문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4월 19일 을미 세번째 기사 니마차 오르적카 만호 팔리 등 5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 7월 35분 세조 11년 4월 19일 을미 네 번째 기사 김처의 아우 김처정은 거제 관노에 속하게 하고 김처지를 남해 관노에 속하게 하고 사위 이우보 조카 김문손 서삼촌 김몽송은 아우러 원방에 안치하게 하고 최윤의 형 최연은 고성관노에 속하게 하고 서동생 재용감 노 수련은 하동관노에 속하게 하고 조카 효동은 강진에 안치하게 하였다. 광주의 사람 최수선은 최윤의 반당이었는데 재원 이춘생과 더불어 최윤의 형 최연을 잡아서 고환이 즉시 명하여 최수선과 이춘생에게 각각 이 작업을 떼어 제수하게 하고 쌀 5석과 면보 10필을 씩을 주고 그 나머지 수종한 군사는 면보 2필씩과 별도로 도 200을 주게 하였다. 세조 35권 세조 11년 4월 19일 을미 5번째 기사 호주에서 평안도 관찰사의 관문에 의가히 아래기를 인산, 방산 등지의 유방군사, 고산리, 상토, 추파, 세 곳의 만화와 저 사람을 공개하는 장을 만드는 황두는 청컨대 의주는 40석, 강계는 30석을 해마다 주 회계에 기록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0억원 세조 11년 4월 20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대간에서 아래기를 김철에는 비록 참여하여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전에 김처이와 오랫동안 같이 어렵하였고 또 관직을 제수받고도 여러 달 동안 사언하지 않았으니 무상하는 마음이 이미 나타났으므로 죄주지 않을 수 없고 또 봉석주의 처첩과 김철의 아들 김승각의 처와 최윤의 형 최습도 또한 연주하지 않았으니 신등의 생각에는 반역한 대죄는 반드시 죄주고 용서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하여 대법이 한번 무너지면 역적을 징계할 수 없으니 청거대 율대로 과단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너희들의 말은 옳으나 나도 또한 잘 개교하여 처리할 것이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였다. 무상은 손이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세조실록 30억원 세조 11년 4월 20일 병신 두 번째 기사 구치동이 최윤의 아들과 연좌에 해당하는 자 7인을 잡아오고 그 나머지 남자와 부인은 아우러 소거간에 보수하였다. 소거간은 거주하는 곳의 관할을 말한다. 세조실록 30억원 세조 11년 4월 21일 정류 첫 번째 기사 한무리하다. 세조실록 30억원 세조 11년 4월 21일 정류 두 번째 기사 이슬을 동지중추원사로 조방림을 충청도 수군처치사로 설정시는 전라도 수군처치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30억원 세조 11년 4월 21일 정류 세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김길통이 아래기를 한평현감 성계증은 삼가 법을 만들지 않아 민간을 소유하게 하였으며 목포 만호 5극 인은 새로 취첩하여 임소에 머물러 있으니 아울러 파출함이 옳겠습니다 하니 명하여 이조에 내리게 하였다. 세조 7월 30억원 세조 11년 4월 21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이조에 전교하기를 상환도 찰방 성자윤을 고신을 거두고 소용하지 말라 하였다. 세조 7월 30억원 세조 11년 4월 22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충청도 처치사 성귀달과 도진무 정득해를 파직하였다. 세조 7월 30억원 세조 11년 4월 22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이조병조의 전교하기를 이제 백관을 가자할 때 노인의 가자는 당상관이 대신 가자하게 하라 하였다. 세조 7월 30억원 세조 11년 4월 23일 기해 첫 번째 기사 햇놀이하다. 세조 7월 30억원 세조 11년 4월 23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올량합 동지중추원사 유상동합 등 7인이 하직하니 특별히 유상동합에게 체단의 일습을 내려주고 명하고 과에 따라 녹을 주게 하였다. 세조실록 30억원 세조 11년 4월 23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의건부의 전교하기를 난신 김처이와 최윤의 처첩 딸 며느리는 아우러 관비로 영속토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0억원 세조 11년 4월 23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어제 송 공자 5장에 이르기를
대승은 백세의 스승이요 하늘과 땅으로 체를 삼으니 밝기가 이르리 드리운 것 같고 집성한 것은 인예를 도탑게 하였네. 시경을 산삭하여 인욕을 막고 역경을 찬술하여 능히 인사를 마치게 하였으니 공부자의 공과 덕은 어찌 다 기술하겠는가. 백자가 가지와 줄기로 나뉘니 정자 주자가 중지를 얻었고 문정의 교훈은 아낄만 하니 누가 서로 서쪽과 동쪽을 알겠는가. 미복 차림으로 진나라 채나라를 피하고 의심을 바지어 호구를 벗어났으니 어리석음은 어디에 이르렀으며 미치광이인가 어찌 질주하였는가. 기린의 달리는 짐승과 봉황의 나르는 새는 일필로 남면을 첨단하였으며 억대의 분뇨를 제어하였네 하였다. 세조실록 35군 세조 11년 4월 24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봉석주의 아들 봉계손을 교영에 처하였다. 세조실록 35군 세조 11년 4월 26일 이민 첫 번째 기사 햇머리하다. 세조실록 35군 세조 11년 4월 26일 이민 두 번째 기사 봉상판관 구달충을 파직하였으니 김해의 죄수 외승 상일을 거듭 탄핵한 때문이었다. 세조실록 35군 세조 11년 4월 26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처음에 영순군 이부가 이 효지를 임용할 만하다고 나에게 청가한 까닭으로 이로 하여금 승전하게 하였더니 무릇 이 효지가 아래는 말은 만이 내가 전지한 것과 합당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필시 정원에 전하는 것이 내가 전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니 너희 정원은 이부를 보거든 그 마땅한 사람이 아닌 자를 청가하였으니 모두 책하도록 하라. 이제부터는 내가 다시 이 사람을 쓰지 않겠다 하고 드디어 이득수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였다. 임금이 환관을 대함이 심히 엄격하여 조금의 허물만 있으면 반드시 죄책을 가한 까닭으로 환씨가 스스로 방사하지 못하였는데 이 효지가 점점 방종하여 점차 간청하게 이르렀더니 그 호적이 강세에 있어 평안도사 최연의 부임에 이 효지가 전행하려 하였으나 공사가 정체되어 밖에 나아갈 겨를이 없었으므로 그가 배사하는 날에 별감으로 하여금 말을 전하게 하기를 평안도사는 나가지 말고 명을 기다리라 하니 최연은 임금이 장차 인견할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늦게서야 이 효지가 안으로부터 나와서 말하기를 도사는 속임을 당하였다. 내가 전송하고자 머무르게 한 것이다 하여 자리에 있던 자가 서로 돌아보며 실색하였다. 세조실록 35군 세조 11년 4월 23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난신 김처희의 아비 김효성을 공신적에서 삭제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조실록 35군 세조 11년 4월 27일 개묘 첫 번째 기사 환관 한유신이 죄가 있어 파직하여 본관의 군사에 충당하였다. 세조실록 35군 세조 11년 4월 28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구주에 사는 이마차 오적합 호군 마리를 본처만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35군 세조 11년 4월 29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신숙주가 전라도로부터 돌아와서 복명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바야흐로 모욕함으로 인견할 수 없으니 그일 경이 외방에 있을 때 국가의 대사는 도승지 이파에게 물으라 하였다. 세조실록 35군 세조 11년 4월 30일 병우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도승지 이파 좌승지 김수령 등에게 이르기를 옛날은 왕공이 요회지에 방비시설을 하여 국가를 지켰고 성을 높이하고 성문을 겹으로 하여 폭객에 대처하였으니 나도 요회지에 두루 성부를 설치하려 하나 다만 시일은 짧고 일은 커서 갑자기 판비하기 어려울 것 같다. 먼저 극승에 쌓고자 하는데 어떻겠느냐
하고 또 말하기를 너희들은 일찍이 평안도를 왕래하며 극성이라는 곳을 보았느냐 하니 이파가 대답하기를 극성은 산으로 가로막혔고 바다에 연하여 천작의 험준한 곳이며 또 성터가 겨우 4-5리이니 이런 이미 돌이 쌓여져 있으며 재력은 반을 지나니 불갑을 쌓아야 합니다 하였고 김수령은 말하기를 만약 극성의 성을 쌓는다면 동선신역의 북쪽 고개도 또한 마땅히 쌓아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김국광에게 이르기를 이 말이 그러하냐 하였는데 김국광이 알지 못함을 사과하니 임금이 김수령에게 이르기를 어떻게 이를 아느냐 하니 김수령이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평안도 황해도 종사간으로 자주 이 길을 지났습니다. 검수참으로부터 황주 극성에 이르는 것은 대도이며 동선의 북쪽 고개는 이 지름길입니다. 만약 단지 극성만을 쌓는다면 이것은 옷을 입었으되 맺지 않은 것과 같고 도적으로 하여금 지름길을 취하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한 듯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축성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다. 너희들에게 위임하여 주장하기 아니 각각 마음을 다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1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중국인 칭파오가 강계로부터 왔으므로 명하여 야인의 동정과 산전 도로의 원건과 우직을 물으니 칭파오가 대답하기를 이만주가 사는 곳은 만포와 100여리의 거리이고 100여가에서 군사 500명을 내고 있고 이만주가 사는 곳으로부터 동쪽으로 40여리 거리의 땅을 묘독이라고 하는데 100여가에서 군사 100여 명을 내고 있으며 울울대가 그 두목이 되어 살고 있다. 조산파가 사는 곳은 이만주의 집 서북쪽 15리에 있으며 두 개의 작은 고개를 지나고 작은 개울을 건너는데 그 큰 산과 늪이 없으며 20여가에서 군사 40여 명을 내고 있다. 동창의 집은 조산파의 집 서북쪽으로 3일 노정이고 하루에 50리를 다니는데 100여가에서 군사 600여 명을 내고 있다. 보화토의 집은 이만주의 집 남쪽 50리 오울면천에 있는데 100여가에서 군사 600여 명을 내고 있다. 이 권치는 보화토와 함께 같은 마을에 삽니다. 전년에서부터 와서 보니 만포의 군사는 배를 많이 모으고 또한 그 공격하여 들어올 것을 많이 의심하여 모두 산막에 살아서 이만주의 집 서북쪽 3-4리 남짓한 데 있습니다 하고 칭파오가 스스로 말하기를 도로가 험하고 평탄한 것을 내가 모두 다 아니 원컨대 향도하여 공격하여 들어가게 하소서 하였다. 우직은 굽고 곧입니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1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전지를 받들어 유지별감 김승경에게 치서하기를 이제 강도질을 한 중 해문 일산과 사련인을 보내니 사목을 자세히 살펴서 속히 공문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유지별감은 임금이 사유를 내릴 때 사유문을 가지고 각도에 가서 반포하던 별감이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2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전평 우진 원조신 탄정 소필 홍과 대마주 수호 대관 평조신 종우마 조성직 등이 각각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3일 기후 첫 번째 기사 헌관 송중을 장을 때려 사섬시 종으로 영속시켰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3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 싸르기를 김효성은 난신은 김처희의 아비이니 창건대 연좌로서 공신적에서 삭제하소서 하니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5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 싸르기를 원각사를 관각할 때 이영의 딸이 이경순과 서로 간통한 일은 말한 자와 들은 자가 모두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으니 청컨대 고신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유래 간통을 지적한 자는 논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어찌 고신을 쓰겠느냐 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5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소격전의 사천하는 절목을 마감하여 상정하라 하였다. 사천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일이다. 세조 7월 36년 세조 11년 5월 5일 신의 세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사복시의 살고지 농전에서 소출하는 기장은 구경에 맞지 않고 또 미국과 섞어두어서 옳지 못하니 청컨대 시세대로 배를 무역하여 군수를 보충하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원각사에서 종을 주조하고 남은 쇠 190건 팔량과 풀무관에서 쓸어모은 찌꺼기 쇠 525 상자는 모두 진토와 섞어서 회개하기에 불과한데 그 헛 숫자를 기록하였으니 청컨대 공조 난관으로 하여금 불붙여 달구는 것을 친히 감독하여 회개에 기록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 7월 36년 세조 11년 5월 5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일본국 일기조 상송포 염진유 관음사 간주 종수 대마주 인위군 종 신농수 성가 등이 각각 사람을 보내어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 7월 36년 세조 11년 5월 6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원각사의 사리, 서기, 우화 등 여러 상서가 있었다 하여 백관이 지나니 교지를 내려 강도 외의 주인은 용서하고 범죄로 붙여 안치되고 도형, 유형 정속한 자는 죄의 경중을 헤아려서 고신을 거두어 방면하여 보내고 작업을 삭탈한 자는 죄의 경중을 헤아려 군사로 돌려주며 범대로 충군한 자는 마감하여 다시 벼슬시키게 하고 전세와 조전을 포흠한 자는 마감하여 징세를 면제하고 노인으로서 작업이 다한 자는 80 이상은 예에 따라 검직을 제수하며 공채를 빈궁하여 납부하지 못한 자는 마감하여 견감하게 하였다. 임금이 모하관에 거동하여 드디어 술자리를 베풀고 입시한 제장 위사 한량의 활 쏘는 자로 하여금 기사보사와 창을 던지게 하고서 이를 구경하였는데 많이 마친 자에게는 배를 상주었다. 임금이 외승 윤감으로 하여금 술을 올리게 하고 말하기를 너는 바로 중이다. 술을 올리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나 기쁨을 같이 할 적에는 마땅히 술을 쓰는 까닭으로 특별히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였다 하니 윤감이 기쁨을 살해하였다. 또 야인 팔리로 하여금 술을 올리게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변경을 도둑질하여 많이 죽기를 이르렀으니 내 심히 민망하게 여긴다. 다시는 이와 같은 짓을 하지 말고 풍교를 향하여 귀순하면 또한 서로 편안하지 않겠느냐 하니 팔리가 아뢰기를 고야을 올적합이 여러 번 입주하려 하였으나 변장이 저지하였으니 청컨대 올라오는 것을 허락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말땅히 올려보내도록 하겠다 하였다. 임금이 또 공신 제추에게 이르기를 경등의 자손으로 세자궁을 윤번으로 입직하게 하려 한다 하니 제추가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살해하였다. 조전은 각도에서 나라에 수납하던 조세미를 서울의 경창으로 운반하던 제도이다. 수음과 육운을 통하여 상납기한까지 서울로 수송하였다. 포흠은 번짐의 물건을 사서로 써서 축내는 것이다. 또는 그 물건을 말한다. 검직은 여말선초에 정은 위에 임시로 녹봉을 주기 위하여 설치한 허직을 말한다. 주로 나이가 많은 원로를 대접하기 위한 것인데 녹봉만 받고 하는 일이 없었다. 제추는 정부와 추밀원의 종이품 이상의 문무관을 말한다. 세조 7월 36년 세조 11년 5월 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하무치를 형조 참판으로 이계선을 개성도 유수로 이거기를 사은장령으로 김교를 충청도 수군 처치사로 최유림을 전라도 수군 처치사로 유헌무를 경상도 수군 처치사로 우공을 의주 목사로 삼았다. 하무치는 건간 유수 엄숙하여 사람들이 감히 사사 일로서 간청하지 못하고 이르는 곳마다 명성과 공적이 있었다. 세조 7월 36년 세조 11년 5월 7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충훈부 병조에 전교하기를 공신이 자손은 매일 3인이 이 기사에 입직하게 하라 하였다. 세조 7월 36년 세조 11년 5월 7일 개축 세 번째 기사. 함규도 병마 도지제사 강순이 치게 하기를 회령판관 김언겸과 경흥부사 송중문은
근엄하고 공변되어 청렴하며 지혜가 있으니 어로 모두 승진할 만합니다 하니 명하에 이조에 내리게 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9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예조에 전교하기를 영승군 이부 하승위 정현조 물거윤 이철 승진환관 이효지 등은 제사의 관리를 함부로 불러다 공사를 문의하였으니 이제부터 제사의 관리는 승정원에서 패를 주어 부르는 외에는 대궐에 나오지 말게 하라. 만일 패로서 부르는 것이 아닌데도 온 자는 즉시 전옥에 잡아보내고 승정원에 고하여라 하고 드디어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부 정현조 철 이효지와 김효강은 승전이 없었는데도 함부로 사약 별감을 부르다 임의로 사완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청종하고 공사한 자와 진퇴하며 알련한 자와 항상 함께 말을 한 자는 아우러 위제율로서 논하라 하였다. 승정환관은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출납하던 환관이다. 위제율은 임금이나 왕세자의 명령을 위반하는 자를 다스리는 율이다. 제서의 유예율이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9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이제 황해도 봉상군사의 전기를 살펴보니 그 경내의 군후는 태반이나 물고 하였고 관노비가 반달 안에 해소병을 알아 물고 한 자가 30인이며 또 허리를 쓰지 못하고 발병하며 미친 자가 심히 많으니 청건대 구례에 따라 조관을 보내어 수륙제를 극성의 옛 싸움터에 베풀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아이고야 이런 일이 있었어.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11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일금부에 전지하기를 침장고의 관리가 바친 채소는 지극히 거칠고 나쁜 데다가 또 몸소 친히 바치지 않았으며 사옹방의 관리와 환관들도 또한 검가하지 아니하여 모두 마땅하지 못하니 추국하여 아래라 하였다. 처음에 세자궁 앞에 미나리를 심은 것이 심히 아름다워서 바치게 하였는데 임금이 좌우의 신하에게 이르기를 누가 침장고에 참여해 바쳤느냐 하고 즉시 명하여 취하게 하니 심히 억세고 나쁜 것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관청을 설치하고 직임을 분담한 것이 어찌 이런데 이르렀느냐 하고 좌우의 신하에게 이르기를 근래 침장고의 관리가 서리만 보내고 스스로 감독하여 올리지 않아서 특히 사체를 잃었다 하면서 임금이 윤자운과 승지 등을 안으로 불러서 이르기를 채관은 작은 물건이다. 그러나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을 알고 은미한 것으로부터 현저한 것을 아는 것이 성인이 근신합니다. 침장고의 관리가 채소 기르는데 실수한 것은 진실로 작은 죄가 되나 임금에게 바치는 것에 이르렀어도 친히 감독하여 올리지 않았으니 이것이 청하고 발로 차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이미 조짐에 있는 것이니 그들을 속히 국문하여 아뢰어라 하고 또 사옹, 제조, 청성미, 심안이, 영가군, 광경, 침장구, 제조, 이서 등을 불러 승정원으로 하여금 책문하게 하고 마침내 침장구, 별주와 오이영, 권선은 장 70대를 김종직은 100대를 때리게 하고 침장구, 별주와 김회보, 사옹, 별자, 이중련, 조금 등은 파직하고 환관 김룰은 본원에 충군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10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이 앞서 중주원 부사 박거겸이 아우 박처겸의 둘째 아들 박종형으로 후사를 세우려고 상언한 일을 예조에 내렸는데 예조의 사례기를 박종형의 부모가 모두 죽어서 입후할 아비와는 명을 같이 할 수 없으니 후사로 나가는 것을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이날 밤 영승군 이부 하승위 정현조에게 명하여 당직 승지에게 묻기를 박처겸의 부처가 비록 죽었더라도 박거겸은 후사가 없으니 끊어진 대를 다시 잇는 것이 의리에 중하고 또 예문에 말하기를 후사로 나갔는데 후사를 세운 집에서 그 아비가 비록 죽었더라도 그 어미가 있어 자원할 것 같으면 나라에 고하여 세우는 것은 허락한다 하였는데 이제 박거겸의 부처가 함께 살아서 박종형을 후사로 삼았으니 실정과 법에 무엇이 해롭겠느냐 하였다. 이때 도승지 이파 조화승지 김수령이 당직하였다가 예조의 아랜 것에 의하여 말하기를 예조에 이르기를
모름지기 양가의 아비가 모두 명을 한 가지로 하여 있은 연후에야 바야흐로 후사로 나감이 옳다 하였으니 이른바 의미가 있어 자원한다는 것은 단지 후사를 세우는 집을 말합니다. 이제 후사로 나가는 사람의 부모는 모두 죽어서 정리가 온당하지 못한데 이인이 합사하여 다툼은 심히 고루합니다 하였다. 이튿날 아침 이른 아침에 먼저 병조판서 김질, 호조판서 노사신, 이조판서 한계희를 불러 의논하게 하고 이어서 이파 김수령을 불러서 물으니 대답하는 것이 여전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집에 돌아가서 다만 예문관에서 독서함이 옳겠다. 후서로 마땅한 것이 아니다. 하고 즉시 신면을 도승지로 윤필상을 조하승지로 박근을 우승지로 이영은을 좌부승지로 이문한을 우부승지로 오응을 동부승지로 이파 김수령을 아울러 첨지중추원사로 이승원을 사언지비로 삼았다. 입후는 후사를 세움이고 합사는 여러 관사가 여러 관원이 합동하여 임금에게 상소할 때 사연을 합해 하나로 상소하던 일이다. 후설은 왕명의 출납과 정부의 중대한 언론을 맡았다는 뜻으로 승지의 직임을 일컫는 말이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10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서해로 주방주 산구가 거주하는 대내 지릴량 다다량 조신 교지와 대마주 수호 대관 평조신 종우마 조성직 등이 각각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10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영순군 이부 하승이 정현주에게 명하여 궁원을 가지고 가서 당직 도진노를 먹이게 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10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호주의 사례기를 지난 4월 11일 반사할 때에 5년 이상 된 공채는 경감하였는데 이제 반사 조건에 3년 이상 공채를 진 자가 혹 도망하여 물거하고 혹 빈궁하여 떠돌아다님으로써 다시 지탱할 수 없으니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차관을 선정해서 세밀히 구별하여 아래게 하소서. 만일 사설의 용언하여 빈궁한 자를 누락함이 있으면 청근대 차관 수령 간고 해리는 아우러 위제율로 좌제하되 간고 해리는 온 집안을 변방으로 옮기고 수령은 영구히 사용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반사는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사유문을 반포하여 죄인을 용서하여 주던 일이다. 상사에서는 2제 2하를, 특사에서는 1제 2하를 용서하여 주었다. 용언은 죄인을 숨겨서 보호하여 주던 일이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10일 무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제제사 허종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궁시 어교 진사 제약과 구마 두피를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12일 무 두 번째 기사. 평안도 도제제사 양정에게 유시하기를 경은 계만으로 마땅히 체대하여야 되나 돈의 일이 중대할 흐득이 경을 유임시키니 경은 나의 회포를 못 받아서 서방을 진정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10일 무 세 번째 기사. 명하 영의정 신숙조 상당부원 한명의 조의정 구치관 우의정 황수신 병조판서 김질 이조판서 한계입 형조판서 홍응 호조판서 노사신 도승지 신명 조하승지 윤필상 우부승지 이문한 동부승지 오응을 불어서 도형 유형 영속시킨 강년의 죄수 중에 방면할 만한 자를 의논하여 표를 붙여 아래게 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10일 무 네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제제사 강효문이 치게하기를 회령판관 김언경과 정평부사 이효석은 승진할 만하고 거산 찰방 김하사는 파출할 만합니다 하니 명하 이조에 내리게 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10일 무 다섯 번째 기사. 행사용 배경흥이 상서하기를 신이 경상도 밀양부의 둔전에서 1년에 수확하는 벼를 보건대 혹 3, 4천석 혹은
8,006에 이르니 그 많고 적은 것은 오로지 감농관의 부지런하고 부지런하지 못한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둔전은 본부에서 50리를 가는데 본부는 영남의 큰 고을이므로 인물이 풍성하고 넉넉하여 사객이 잇따르고 공무와 서류의 번잡함이 다른 고을의 배나 되니 부사가 전공만을 오로지 다스리면 백성의 일에 결을 하지 못하고 백성의 일만을 오로지 힘쓰면 농무가 해이하여 경작하는 데 시기를 잃게 되어 수확이 크게 감소됩니다. 또 갈고 씨 뿌리며 김매고 북주는 것을 선군으로 사역시키니 그 검거가 자세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노는 자가 참 많습니다. 씨는 농가에서 생장하여 갈고 김매는 이치를 모두 아는데 5, 6월 비가 올 때를 당하여 하루라도 김을 매지 않으면 초우원과 가라지 풀이 크게 성합니다. 이에 부사는 경내의 백성을 몰아서 김매는 역사에 이바지하게 하니 백성이 사전을 폐하게 되어 해마다 심히 괴롭게 여깁니다. 시는 원컨대 전농 이론을 파견하여 자세하고 분명하게 검거하면 밀양의 백성들에게 의뢰하지 않고서도 그 밭이랑을 다스릴 것이니 1년의 소출도 1만 석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호조에 내리게 하였다. 둔전은 변방에 주둔한 군인들에게 농기구와 곡식 종자를 나누어 주어 경작을 하게 하고 그 수확량을 거두어 군량미에 충당하는 제도이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13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어제 제추 등이 의논한 죄수에게 표를 붙이는 일은 잘못 미진한 함이 있다. 내 특별히 수언을 쏟으려 하니 이리 강상에 관계되는 살인, 강도 이외에는 모두 방면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13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전지를 받들어 함길도 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경위 아래 강일관 등은 저들의 인마를 도둑질하여 정상이 매우 가정스러우나 그러나 일이 사유전에 있었으니 얘가 용서를 입어야 마땅하다. 갑자기 저 사람들로 하여금 가볍게 국법을 고쳐서 죄책을 추가하면 옳지 못하니 저 사람들이 만약 물으면 이것을 들어서 개유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14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장병법을 효유하는 대지를 어제 하기를 병법의 대지는 장수와 군사를 모양함에 있다. 공마로서 익히게 하고 상부를 공정하게 하여 예의로서 가르치면 다툴 것이 없다. 그러나 충효를 잡아 항상 적과 싸우려는 의기를 품고 만일 근심하지 않음이 있으면 1인이 근왕할 만하고 10인도 근왕할 만하며 100인도 근왕할 만하다. 명령을 듣는 자가 많은 까닭으로 위부를 만들어 통솔하여 영도하게 하니 이것이 합할 수 있는 것이다. 영도하는 자가 많으면 명령하는 자도 많은 까닭으로 율에 국한되어 적을 받는데 속수무책이니 이에 위를 나누고 부를 나누며 위율과 비연율의 술책이 있으니 이는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사면에서 합전하고 일백진이 힘을 한 가지로 하니 어찌 견고하다고 부수지 못하며 어찌 대적하여 깨뜨리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나누고 합할 수 있는 것이다. 번병은 강한 군나로 달려가 충돌하고 한병은 강한 쇠뇌로 기각하여 번함의 형세가 비록 다르더라도 분함의 작용은 실로 같으니 이것이 병의 대지이며 장의 요략이다. 어리석은 자는 생각하기를 병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내가 능히 적을 죽일 수 있다 하고 국마를 익히지 않고서도 내가 능히 적을 없앨 수 있다 하나 이것은 장수가 바랄 만한 것이 못되며 군졸의 최하자이다 하였다. 대지는 대의이고 근왕은 임금을 위하여 힘씀을 말한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15일 16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비현합에 나아가니 좌의정 구치관 우참천 의논자원 병조판서 김질 이조판서 함계이 호조판서 노사신 지중추원사 양승지 예문제학 이승소 이조참판 강희명 인수부 이윤 성임 행상욱은 김예모 병조참판 송문림이 입시하여 어제 한 병법 대지로서 그를 강하고 겸 예문의 및 유생 등과
또 입시한 제장으로 하여금 어제에 따라 각자가 글을 짓게 하였다. 제추 등에게 명하여 그 고하를 차례로 아뢰게 하니 임금이 보고 나서 전교하기를 너희들 무신이 이와 같이 글을 이룰 줄은 뜻하지 못하였다. 이제 지은 것을 보니 마음을 심히 가상히 여긴다고 각각 활 한 장씩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15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 쌀이기를 추색색 영사 홍유이는 널리 증례를 함을 받았고 몰래 관청의 문권을 내어들여서 혹 공천으로 양민을 삼고 혹은 사천으로 공천을 삼으며 또 자치를 인멸하려고 관고에 불을 지르서 죄악을 이 깊고 중하니 사유를 지났다 하여 삭방하면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잔명리에 소속시켜 뒤에 오는 사람을 경계하고 그 술책을 쓰도록 몰래 기록한 사람과 이 숭지의 아내 심씨의 노비 문권도 아우러 출세해서 개정하여 구분 처리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르되 단지 홍유의만은 제명하게 하였다. 즉 뇌는 뇌물을 줍니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16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신숙조 조아이정 구치관 등에게 명하여 동교에서 열무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17일 개헌 첫 번째 기사 형조의 전교하기를 헌강 김만수 김형소는 상림원의 종으로 정속시켜라 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17일 개헌 두 번째 기사 호조에 전교하기를 윤소훈의 모든 공상은 아울러 제빈과 같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18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서연 이위사에 전교하기를 세자국에 입직하는 중의 위는 단지 야직만 하게 하고 것만을 지부하여 계달하게 하라 하였다. 중의 위는 공신의 자손을 우대하기 위해 세종대에 조직한 군대이다. 충자위에 속하였고 공신의 적실 자손과 승중의 한 첩 자손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18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성균관 정록청의 벽상도 안의 태종의 어휘는 청컨대 공정왕이라는 휘로써 고쳐 쓰고 예전에 설치한 벽사롱은 상의원으로 하여금 개설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상의원은 임금의 의복과 궁중에서 쓰이는 일용품 및 보물을 공급하는 일을 맡아보는 관청이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18일 갑자 세 번째 기사 함길도 관찰사가 글로써 아뢰기를 덕원 부사 고신교가 교수를 받들고 안변에 이르렀는데 부사 이진은 단지 의장만을 들에 보내고 명을 맞이하지 않았으며 또 숙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컨대 유사로 하여금 추국하여 과제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형조에 내리게 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19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선부의 사례기를 현등리는 과거에 급제한 이름으로 가자된 고신을 함부로 받았으니 청컨대 홍패의 예에 의하여 거두어 태워버리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홍패는 문과의 회시에 급제한 사람에게 내어주던 증서이다. 붉은 바탕의 종이에 그의 성적과 등급 및 성명을 먹으로 적었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20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경기 경찰관 정은이 아뢰기를 제업의 죄수가 아울러 모두 용서를 받았는데 다만 강망, 용대병, 김생 등은 처음에 제위의 진무가 군사를 거느리고 도적을 잡을 때 군사를 잡고 옷을 찢으며 한거하게 군사들이 2번 승전임을 말하여도 거짓 알지 못하는 채 하며 성상에 속하는 말을 발설하는 데 이르렀으니 정상이 난역을 지나쳐서 횡포하고 완악함이 더할 수 없이 심합니다. 청컨대 모두 저주하소서 하니 즉시 의금부에 명하여 조율하여 계문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21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제추, 난관,
각각 1인씩을 나누어 명하여 6전을 수교하게 하니 이조천판 강희맹 호조조랑 김유는 2전을 조보승지 이영은 사헌 장령 이극기는 호전을 예문 제학 이승소 사원 주부 이평은 예전은 병조판서 김질 성균직강 박숙진은 병전을 지휘중추원사 양승지 공조 주화랑 여세공은 형전을 인순부 윤성임 병조 정랑은 정랑 정흔은 공전을 교정하였다. 좌참찬 최항 동지중추원사 김국광 이주판서 한계희 호조판서 노사신 성균주부 유순을 도청으로 삼고 이어서 승정원에 불러서 오게 하여 공원을 내다 먹이도록 명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21일 정묘 두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라기를 송현창에서 야직하는 정병 1인이 칼에 찔려 죽었으니 청거대 수적에 잡아서 국문하게 하수산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21일 정묘 세번째 기사 상가하에 사는 올량앞집이 구이치 등 3인이 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21일 정묘 네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본래의 생기에 들어있는 사람 이외에 함부로 숙직하는 자는 궁성문을 함부로 들어오는 유를 적용하여 논단하라 하였다. 생기는 이조와 병조에서 각사에 입직하는 관원과 각영 각문에 수직하는 장사의 이름을 열기하여 승정원에 올리던 서면이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22일 무진 첫번째 기사 한승부의 전지하기를 제도의 호패 분대를 경기 충청도는 7월에 전라도 경상도는 군적사가 올라온 뒤에 아울러 내려보내고 외방의 호패는 병술년 12월 금운날까지 기한을 삼으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경외의 공사 상송 노비의 호패는 비록 호패의 일정한 기한이 이미 지났더라도 판결을 기다려 이루어주고 청송하는 관리도 또한 육전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결절하게 하라. 그러나 그 중에 미결한 노비는 경중은 한승부에서 외방은 각각 그 도회소에서 노비의 이름 자와 송사를 낸 연월 원고의 논박을 입은 이의 성명을 모두 기록하여 이문하라 하였다. 호패 분대는 호패를 발급할 때 지방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중앙에서 따로 파견하는 어사대이다. 도회소는 각 도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모으기 위하여 설치하는 임시 관아이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22일 무진 두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종성홍이 삼보 난쇠문 등 5인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22일 무진 세번째 기사 이조에서 이전 박남수 등의 장고에 의하여 아르기를 제사 이전의 도목의 사만 거관을 화해하는 법을 이미 세웠으나 그러나 지금 도목으로 채아하는 수요가 적고 비록 이미 사만하였더라도 그 즉시 거관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여러 해 침체하는 데 이르고 혹 몸이 죽어 전공을 헛되이 버리는 자가 있어 진실로 가긍하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사만한 사람 안에 나이가 50세 된 자는 자원에 따라 검직을 제수하수사하고 아래기를 통사 장유화는 아비의 상을 당하였으나 지난해 명나라 사신이 옴으로써 본명으로 상복을 벗겨 임용되었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돌아간 뒤에 즉시 돌아가 복상하지 않고 수직하기를 희망하면 풍속을 무너뜨림이 이보다 심함이 없으니 청컨대 유사라 하여금 추국하게 하수사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사만은 임기가 만료되는 것이다. 거관은 관직을 갈거나 떠나는 것이고 채아는 현직을 떠난 문무관에게 계속 먹복을 주기 위하여 만진 관직이다. 임기가 끝나도 적당한 벼슬자리가 생길 때까지 그 관 안에 남아있는 예비직을 말한다. 지금은 인턴입니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5월 23일 기사 첫번째 기사 형조의 전교하기를 상림원에 정속한 김만수, 김형소는 아우러 모두 방면해 보내라 하였다.
세조시로 36권 세조 11년 5월 23일 기사 두 번째 기사. 광성군 이극감이 일찍이 아비의 상을 당하고 이어서 어미의 상을 당하였다가 이제 질환이 극심한 데 이르러 중흥부에서 아뢰니 임금이 의원에게 명하여 치료하게 하고 또 승전 환관 이득수로 하여금 궁원과 고기를 가지고 가서 고나게 하니 이극감이 살해하기를. 신의 질병이 불결하여 선상에게 계문하려 하지 않았고 다만 죽어서 용안을 다시는 뵙지 못할까 두려워한 까닭으로 중흥부에 고하여 아뢰었는데 이제 특별한 상흔을 입으니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여 거듭 윤명을 어기고 마침내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하였다. 이극감은 사람됨이 뜻이 크고 기계가 있어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굽히지 않고 이치에 달통하게 알며 모든 일에 사람이 두 가지의 눈을 가지나 이것감은 한 말로서 정하여 중의를 통쾌하게 하며 문장을 하며 민첩하여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였다. 그러나 재주를 믿고 사람을 능멸하며 염치와 양보하는 마음이 없어서 식자들이 작은 그릇으로 여겼다.